10월 28일 저녁 6시 서울 강남의 한 한식당 2층 룸입니다. 오늘은 민준과 지연의 상견례가 열리는 날이죠. 두 사람은 3년을 연애했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민준은 손목시계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이도원이 늦고 있었죠. 평소 시간 약속에 철저한 아버지였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30분이나 늦었습니다. 민준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지연의 어머니 박미정은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한 회색 정장을 입은 72살의 노인. 등은 꼿꼿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죠. 그는 자리에 앉으며 짧게 사과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어 도원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져나갔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금속이 도자기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미정에게 쏠렸습니다. 지연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죠.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도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죠. 민준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민준이라고. 하지만 미정은 그의 말을 자르고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죠.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며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니, 걷는다기보다 도망치는 것에 가까웠죠. 지연이 황급히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25년 전 무언가를 본 사람의 공포 말입니다. 방 안에는 민준과 도원만 남았습니다. 민준은 얼어붙어 있었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도원은 물잔을 들어 천천히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저분을 아십니까? 도원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바라봤죠.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구나. 민준은 더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그를 막았죠. 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먼저 나가. 민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에는 아직 음식이 나오지도 않았죠.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을 준비한 상견례가 10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민준의 발밑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닿았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작은 물건 하나가 테이블 아래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황동으로 만들어진 호루라기였습니다.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표면이 닳아 있었고 곳곳에 긁힌 자국이 있었죠. 민준은 호루라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그는 호루라기를 빛에 비춰봤죠. 옆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흐려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 호루라기는 누구의 것일까? 미정의 가방에서 떨어진 것일까? 아니면 도원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일까? 민준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금속 덩어리가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민준은 호루라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죠. 그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님은 괜찮으신지 연락 주세요. 민준은 식당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죠. 미정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 아니에요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집에 도착한 민주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원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원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일이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고 도망쳤습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도원은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죠. 사람 기억이란 게 불확실한 법이다. 착각하셨을 수도 있지. 민준은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그것을 민준은 알 수 있었습니다. 38년을 같이 살았으니까요. 도원이 무언가를 숨길 때 보이는 습관들, 눈을 깜빡이지 않는 것, 말끝을 흐리는 것,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 지금 도원의 오른손은 바지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대답하지 않을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괜찮으셔? 방문 잠그시고 나오질 않으세요. 무슨 말씀 하셨어? 안 하세요. 그냥 등유 냄새가 난다고만. 민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등유 냄새. 무슨 의미일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죠. 어떡하면 좋을까요?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진실이 숨을 쉬고 있었죠. 민주는 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식혔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열쇠일지도 몰랐습니다. 무언가의 시작이거나 끝이거나. 밤은 계속 깊어갔습니다. 상견 내장에서 시작된 균열은 이제 두 집안을 갈라놓고 있었죠. 민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균열이 25년 전 어느 공장 화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민주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한 것 같았죠. 머릿속에서 어젯밤 일들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창백한 얼굴, 도원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등유 냄새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원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검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민주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죠. 아버지,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도원은 커피잔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죠. 무엇을 말이냐? 어제 일요. 저분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도원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굳게 담은 입술. 72년을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 위에 비밀이 새겨져 있었죠. 옛날 얘기로 상견례 망치지 마라. 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옛날 얘기. 아버지가 처음으로 힌트를 준 것입니다. 과거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옛날 얘기가 뭔데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원은 마침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죠.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그냥 결혼 준비나 해라. 그리고 도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민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빈 컵만이 아버지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황동이 은은하게 빛났죠. 그는 호루라기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옆면에 흐릿한 글씨, 손톱으로 긁어보니 먼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없었죠. 오전 9시 민주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번째 신호음 끝에 지연이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피곤해 절어 있었습니다. 잠은 잤어. 어요. 어머님은 계세요. 아침도 안 드시고. 민주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았죠. 아버지의 과거, 그것이 무엇이든 지연의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가볼게. 어머님께 직접 여쭤봐야 할 것 같아. 그건 이대로 둘 순 없잖아. 우리 결혼은 어떻게 하고.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한숨이 들렸죠. 오후에 와요. 제가 엄마 설득해 볼게요. 오후 2시 민주는 지연의 집 앞에 섰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20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죠. 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이죠. 민주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해결할 수 있어. 지연은 민준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죠. 거실에 들어서자 미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도 어제 입었던 그대로였죠.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초점이 없었죠. 민준 씨,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미정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어머니 옆에 자리를 잡았죠. 어머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정은 손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사람의 습관이었죠.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등유 냄새. 그 냄새가 났어요. 등유 냄새요. 그 사람 옆에 앉았을 때 코를 찔렀어요.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고통이 스쳐 지나갔죠. 2000년 5월이었어요.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25년 전입니다. 공장에 불이 났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그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죠. 창무기가 내 동생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지연이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민주는 숨을 참았습니다. 공장 화재, 사망자, 그리고 아버지와의 연결고리. 어머님, 제 아버지가 그 공장과 관련이 있습니까?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관리자였어요. 그 사람이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공장 관리자. 화재가 발생했고 미정의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이 마주쳤죠. 아버지가 뭘 잘못하신 겁니까?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죠.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느낌이야.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그녀는 다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경보가 안 울렸어요. 그날 민주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경보, 화재 경보. 사람들이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 수 있었죠. 경보가 제때 울렸다면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민주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호루라기가 손에 잡혔죠. 차가운 금속. 갑자기 이 물건의 의미가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거 아십니까? 그는 호루라기를 꺼내 미정에게 보여줬습니다.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호루라기를 뚫어지게 바라봤죠. 그게 어디서 났어요? 어제 상견례 자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호루라기를 받아들었죠. 그녀는 옆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전 호루라기 공장에 있던 거예요. 비상시에 쓰는 경보 대신. 민주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 호루라기가 아버지나 미정 중 누구 것이든 그것은 그날의 증거였습니다. 미정는 호루라기를 민준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어머님, 우리가 알아야. 모르는 게 나아요. 정말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과 지연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죠.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화재, 사망자, 울리지 않은 경보,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아버지가 있었죠. 지연아, 우리 직접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 공장에 대해 조사해야 해. 당시 기록, 사고 보고서, 뭐든지.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동료분들 중에 최상국 아저씨라고 계세요. 최상국? 공장에서 일하셨대요. 반장이었다고? 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증인,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 연락할 수 있어?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죠.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호루라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진실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관리자였다면 책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화재 예방, 안전관리, 경보 시스템.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의 실수나 태만을 의미했죠. 그것이 아버지의 잘못이었을까? 민주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태도가 그것을 부정하게 만들었죠. 회피, 침묵 거부.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방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2000년 5월 공장 화재.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했죠.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기사들. 25년 전의 기록들. 민주는 클릭했습니다. 화재로 3명 사망, 5명 부상. 원인은 등유 저장 탱크 폭발. 경보 시스템 작동 여부 조사 중. 민주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사망자 명단이 있었죠. 박창목, 43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정의 동생. 민주는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없었죠. 조사 중이라는 말뿐. 그 후 어떻게 됐는지 후속 기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진실은 묻혀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죠. 하지만 이제 누군가 그것을 파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일 지연이 최상국과 연락이 닿으면 모든 게 시작될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민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10월 30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민주는 8시에 지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죠. 오빠, 최상국 아저씨 연락처 찾았어요. 민주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통화했어. 아직이요. 오빠랑 같이 전화하려고요. 지금 갈게. 10분이면 돼. 민주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세수도 대충 하고 현관으로 나왔죠. 도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산책을 나간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죠.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번호를 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종이에 번호만 적어주셨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설정했죠.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자.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째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굵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가 느껴졌죠. 아저씨, 저 지연이에요. 박미정 어머니 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죠. 지연이. 오랜 이름이네.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무슨 일이냐? 지연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아저씨, 여쭤볼 게 있어서요. 2000년 공장 화재 사건 기억하시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죠. 10초쯤 지났을까? 왜 그걸 묻는 거냐? 목소리가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상견례 때 엄마가 예비 시아버지를 보고 도망쳤어요. 도망쳤다고? 네. 그분이 그 공장 관리자였대요. 이도원이라고. 전화기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국이 뭔가를 떨어뜨린 것이죠. 이도원. 그 사람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도원의 아들 민준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너는 그 사람 아들이냐? 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과 지연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론 어렵다.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내일. 아니, 오늘 오후에 올 수 있냐? 민준은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갈 수 있습니다. 창고로 와라. 내가 문자로 주소 보내마. 창고요? 내 물건들 보관하는 곳이다. 거기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갈까요? 3시. 그때 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과 지연은 서로를 바라봤죠.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주소였죠. 공단 지역인 것 같았습니다. 오빠, 무서워요. 민준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알아야 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죠. 오후 2시 민준은 차를 몰고 지연의 집 앞에 섰습니다. 지연이 나와 조수석에 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출발했죠.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회색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지연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근처라고 알렸습니다. 오래된 공단 지역이었죠.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주소를 확인하며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길이었죠. 양옆으로 창고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문이 닫혀 있었고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철문이 있는 창고였죠. 문 옆에 작은 번호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소와 일치했습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연도 따라 내렸죠. 두 사람은 창고 앞에 섰습니다. 민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른 중반으로 보였죠.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등은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지연이냐?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국은 민준을 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민준의 얼굴을 훑었죠. 너는 그 사람 아들이구나. 닮았어. 민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 그것이 좋게 들리지 않았죠. 들어와라. 세 사람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상국이 형광등을 켰죠. 창고 안이 드러났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들, 책장, 낡은 가구들. 한쪽 구석에 작은 책상과 의자가 있었죠. 상국은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앉아라. 민준과 지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상국은 책상 서랍을 열었죠.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상국은 서랍을 뒤지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지옥이 있었지.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2000년 5월 17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 민주는 숨을 참았습니다. 5월 17일.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죠. 상국은 서랍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날렸죠. 그는 파일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출입 대장이다. 그날이. 민준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노란 종이들이 들어 있었죠. 손으로 쓴 기록들. 이름, 시간, 출입 내역. 내가 반장이었으니까 이런 거 보관했지. 왜 보관하셨어요? 상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어렸죠. 슬픔 같은 것. 언젠가 필요할 줄 알았으니까. 민주는 대장을 넘겼습니다. 5월 17일 페이지를 찾았죠. 여러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창묵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관리자 란이 있었습니다. 이도헌.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보가 안 울렸다고 들었습니다. 상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울렸지. 점검을 안 했거든. 점검을요? 한 달에 한 번 해야 했어. 경보 시스템. 근데 석 달째 안 했지. 왜요? 귀찮으니까. 시간 걸리니까. 예산 아낀다고. 상국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내가 보고했어. 여러 번. 점검해야 한다고. 근데 묵살됐지. 누가 묵살했습니까? 상국은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 민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죠. 이도원이 관리 책임자였어. 내 보고서는 전부 그 사람 책상 위에 쌓였지. 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 왜 그랬을까요? 돈이지 뭐. 점검하려면 업체 불러야 하고 돈 나가잖아. 회사가 아껴야 한다고 했으니까.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아무도 몰랐지. 경보가 안 울렸으니까. 냄새로 알았어. 등유 타는 냄새. 등유. 미정이 말했던 그 냄새. 창무기가 2층에 있었어. 내려오지 못했지. 상국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죠. 내가 올라가려 했는데 막았어들. 너무 늦었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고 있었죠.
상국이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죠. 검게 그을린 라이터였습니다. 이것도 그날 주었어. 그는 라이터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죠. 라이터는 반쯤 녹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눈을 가늘게 뜨고 봤죠.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5월 17 날짜였습니다. 화재가 난 그날의 날짜. 민준은 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상국에게 보여줬죠. 이것도 그날 거입니까? 상국은 호루라기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어? 상견례 자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상국은 호루라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죠. 안전 호루라기야. 경보 대신 쓰라고 배치한 거. 근데 그날은 소용없었지. 그는 호루라기를 민준에게 돌려줬습니다. 내 아버지나 미정이 가진 거겠지. 둘 다 그날 거기 있었으니까. 그 후엔 어떻게 됐습니까? 조사 들어왔지. 경찰 소방서. 근데 흐지부지 됐어. 왜요? 상국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합의했으니까. 회사가 유족들한테 돈 줬어. 입 다물라고. 민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합의금, 진실을 묻은 돈, 미정이도 받았을 거야. 창묵이 누나니까. 지연은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아버지도 알고 있었겠네요. 당연하지. 그 사람이 서명했을걸. 합의서에. 민준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점검을 묵살하고 사람이 죽고 돈으로 입을 막았죠. 내일 공개할 생각이야. 네? 내일 저녁에 구청에서 안전 간담회가 있어. 거기서 말할 거야. 출입 대장 가지고. 민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공개하시면 아버지는 책임져야지. 25년 늦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창고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상국의 말이 공기를 짓눌렀죠. 내일 저녁 구청 간담회. 모든 것이 공개될 것입니다. 민주는 라이터를 내려다봤습니다. 검게 그을린 금속. 2000년 5월 17일이라는 각인. 25년 전 그날의 증거였죠.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제 엄마는 어떻게 될까요? 상국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죠. 미정이는 피해자야.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합의금을 살아야 했으니까. 동생 잃고 혼자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 그 돈이 필요했던 거지.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민주는 상국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증거도 있습니까? 상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시 서랍을 뒤졌죠.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점검 보고서 사본이야. 내가 제출한 거. 봉투를 열자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나왔습니다. 민준이 하나하나 펼쳐봤죠. 경보 시스템 점검 요청서. 날짜는 2000년 2월, 3월, 4월. 석 달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서명란에는 이도원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접수 확인 도장도 찍혀 있었죠. 하지만 조치사항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이걸 왜 보관하셨습니까? 내 양심 때문이야. 그는 의자에 앉으며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책임이 있어. 반장이었으니까. 더 강하게 요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아저씨는 보고하셨잖아요. 그것만으론 부족했어. 창무기가 죽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74세 노인이 25년 전 죄책감을 아직도 안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버릴 수가 없었어. 언젠가 써야 한다고 생각했지.
지연이 물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기다리셨어요? 상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겁났어. 솔직히. 회사도 무섭고 돈도 무섭고. 회사가 압력을 넣었습니까? 당연하지. 입 다물라고. 합의금 받고 조용히 살라고.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도 받았어. 적은 돈이지만 그게 나를 묶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라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검게 그을린 표면, 등 위에 타버린 플라스틱. 누군가 이걸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불길 속에서 이 라이터는 누구 거였습니까? 모르겠어. 현장에 떨어져 있었어. 누구 거든 중요하지 않아. 그날의 증거면 충분하지. 민주는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호루라기와 함께 두 개의 증거물.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창문으로 다가갔죠. 한 대의 택시가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렸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멎었죠. 미정이었습니다. 지연이 창문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미정은 창고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불안정했죠. 비틀거렸습니다. 상국이 일어났습니다. 미정이가 왔구나. 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정이 문턱을 넘어 들어왔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여기 어떡해? 내 위치 봤어. 여기 올 줄 알았어. 그녀는 상국을 봤습니다. 상국 씨, 오랜만이야, 미정아.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죠. 미정은 책상 위에 출입 대장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죠. 그걸 아직 가지고 있었어요? 버릴 수가 없더라고. 미정은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대장을 들여다봤죠. 손가락으로 한 이름을 짚었습니다. 박창묵. 창묵이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미정아, 나 내일 공개할 거야.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요. 너도 와줄 수 있겠냐?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죠.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죠. 이제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미정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죠. 괜찮을 거야. 이제 끝내야 해. 그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죠. 표지가 헤어진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상국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냐? 제 노트예요. 그때 적어뒀어요. 그녀는 수첩을 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들이 빼곡했죠. 날짜, 시간 메모들. 그리고 한 페이지에 제목이 있었습니다. 합의금 배분. 민주는 그 페이지를 봤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적혀 있었죠. 금액도 함께. 하지만 일부는 검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적어뒀어요. 왜요? 잊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받은 돈이 뭔지 기억하려고. 그녀는 지워진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회사 사람들 이름이에요. 관리자들.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아버지 이름도 있습니까? 미정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검게 지워진 줄 하나를 가리켰죠. 여기요. 지웠지만 빛에 비추면 보여요. 상국이 형광등을 가져왔습니다. 수첩을 빛에 비췄죠.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도헌 3천만 원.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도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침묵의 대가로 회사가 관리자들한테도 돈을 줬어요. 책임 회피하려고.
더러운 놈들. 상국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죠. 아버지가 점검을 묵살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입을 다물었죠. 지연이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민준은 그녀를 봤습니다. 지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가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죠. 상국이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7시야. 구청 대강당. 갈게요. 노트 가져갈게요. 고맙다, 미정아. 미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창무기한테 해야 할 일이에요. 네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고 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가을비였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가, 회사의 은폐가, 25년의 침묵이,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민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결혼도, 아버지와의 관계도 모든 게 무너질지 몰랐죠.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민주는 주머니 속 라이터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2000년 5월 17일. 그날이 이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비가 거세졌죠. 민주는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가기로. 진실의 끝까지. 미정이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지 않았죠.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단단해 보였습니다. 집에 가자. 지연아, 네, 엄마. 상국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내일 봅시다. 네, 아저씨. 네 사람은 창고를 나왔습니다. 비가 그들을 적셨죠. 차가운 빗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지연은 미정을 태우고 차에 올랐습니다. 엔진을 켰죠. 와이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차 안을 채웠죠. 민주는 운전대를 잡은 채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아버지와 마주해야 합니다. 진실을 들이대야 하죠. 그리고 선택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백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숨길 것인가.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모든 게 바뀔 것을.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차는 비를 가르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뒤에 남겨진 창고는 어둠 속에 잠겼죠. 하지만 그 안의 증거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10월 30일 목요일 아침, 민주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죠. 회색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구청 안전 간담회. 상국이 증언하고 미정이 노트를 제출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까? 민주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원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도 읽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죠. 손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고 시선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는 것일까?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도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죠. 오늘 저녁에 구청 안전 간담회가 있습니다. 도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아버지도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민주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죠. 검게 그을린 금속이 형광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2000년 5월 17일.
그날 얘기가 나올 겁니다. 도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라이터를 내려다봤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어디서 났느냐? 최상국 아저씨한테 받았습니다. 화재 현장에 있던 거래요. 도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턱이 굳게 다물렸죠. 아저씨가 오늘 증언할 겁니다. 경보 점검을 요청했는데 묵살됐다고. 옛날 일이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도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등이 더 굽어 보였죠. 다 끝난 일이야. 합의도 끝났고. 합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은 남아 있어요. 도원은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죠.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때 상황을 내가 알기나 해. 그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 수 있게. 알아서 뭐 하게. 이미 25년 지났어. 시간이 지났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진실과 침묵 사이에 선 두 사람. 도원은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죠. 민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라이터를 집어들었습니다. 2000년 5월 17일. 이 날짜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민주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은 괜찮으셔? 놀랍게도 괜찮으세요. 아침도 드시고 옷도 제대로 입으셨어요. 그래? 오늘 저녁에 끝낸다고 하시면서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아요. 민주는 안도했습니다. 미정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한테 얘기했어. 뭐라고 하셨어요? 끝난 일이라고. 다시 꺼내지 말라고.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오실까요? 모르겠어. 강제로라도 데려가야 할지. 오빠, 무리하지 마요. 알았어. 저녁에 보자. 전화를 끊고 민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죠. 간담회까지 9시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민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오후 5시 민주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셔츠에 회색 바지.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죠. 그는 도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나갑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문을 열었죠.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관 신발장을 봤습니다. 도원의 구두가 없었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설마 간담회장으로? 민주는 재빨리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구청으로 향했죠. 구청 대강당 앞에 도착한 건 6시였습니다. 아직 1시간이 남았죠. 하지만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공무원들, 기자들. 안전 간담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주차를 하고 내렸습니다. 입구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손을 흔들었죠. 지연이었습니다. 미정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미정은 민준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담담했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끝낼 거예요. 네, 어머님. 미정은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안에 노트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상국 아저씨는요? 민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상국은 보이지 않았죠. 아마 안에 계실 거야. 세 사람은 대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앞쪽에 단상이 있었죠. 상국이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출입 대장과 보고서들. 상국이 그들을 보고 손을 들었습니다. 민준 일행이 다가갔죠. 상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렸어. 이제 할 수 있어. 민주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원은 보이지 않았죠.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6시 30분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100여 명쯤 되는 것 같았죠.
단상에 구청 관계자들이 올라왔습니다. 간담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전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는 입구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올까? 와야 하는데. 6시 50분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구청장의 인사말, 안전정책 설명. 민주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때 입구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원이었습니다. 그는 맨 뒤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죠. 민주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원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죠. 7시 10분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상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그를 지목했죠. 네, 말씀하세요. 상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들었습니다. 오늘 증언하러 왔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상국에게 쏠렸죠. 5월 17일 공장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3명이 죽었습니다. 경보가 울리지 않아서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장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경보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관리자에게 제출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늘 안건이 맞습니까? 이것도 안전 문제입니다. 구청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상국은 멈추지 않았죠. 묵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는 대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고개를 돌려 주변을 봤죠. 상국은 맨 뒤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시선이 도원에게 쏠렸습니다. 도원은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기자 하나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민주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도 손을 들었죠. 네, 말씀하세요. 희생자 박창묵의 누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2층에서 죽었습니다. 경보가 없어서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입니다. 합의금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돈을 줬습니다. 입을 다물라고. 그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검게 지워진 부분을 가리켰죠. 받았습니다. 여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빛에 노트를 비쳤습니다.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죠. 3천만 원.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원을 봤습니다. 도원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죠. 민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까? 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관리자였습니다. 점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황동 호루라기.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예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가 돈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72살 노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죠. 합의서였습니다. 저도 돈을 받았습니다. 침묵의 대가요. 그는 합의서를 단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은 분들께, 유족들께,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죠. 민준이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도원은 아들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고통이 가득했죠. 미안하다. 민준아,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강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구청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관계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미정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를 안았죠. 상국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25년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진실이 빛을 받습니다. 간담회장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대강당을 가득 채웠죠. 민주는 도원을 부축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뼈만 남은 것 같았죠. 복도로 나오자 도원이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72살 노인에게 고백은 너무 무거운 짐이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괜찮다. 이제 끝났으니까. 민주는 아버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복도 벤치였죠. 도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잠시 후 미정과 지연이 나왔습니다. 상국도 함께였죠. 네 사람이 복도에 모였습니다. 미정은 도원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25년 만의 재회. 희생자의 누나와 책임자. 미정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도원 앞에 섰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정은 한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35이었어요. 도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냈어요. 꿈도 많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도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있을 뿐이었죠. 상국이 입을 열었습니다. 올 겁니다. 조사받아야 해요.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변호사를. 도원은 손을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 사실대로 말할 거야. 민주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았죠. 지연이 민준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차가웠죠. 오빠, 민준은 그녀를 봤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끝으로 걸어갔죠. 창가에 섰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죠.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저희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민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지연아,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동생 죽게 만든 사람의 아들이랑 하지만 우린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를 볼 때마다 오빠 아버지가 생각날 거예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안았죠.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3년의 연애, 1년의 약혼 준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내 결정을 존중할게.
지연은 민준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복도에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2명의 형사였죠. 한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이도원 씨 맞으십니까? 도원이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가족이십니까? 아들입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원은 민준을 봤습니다. 너는 집에 가 있어라. 아버지와 함께 가겠습니다. 민준아, 끝까지 함께 있을 거예요. 도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죠. 고맙다. 경찰은 도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민준이 뒤따랐죠. 복도를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미정이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지연아, 엄마, 저 엄마도 알아. 두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과 지연은 서로 다른 길로 갔죠. 경찰서는 삭막했습니다. 민준은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를 봤죠. 밤 10시였습니다. 도원은 조사실에 들어간 지 2시간째였습니다. 민준은 불안했죠. 아버지가 견딜 수 있을까? 11시가 넘어 문이 열렸습니다. 도원이 나왔습니다. 형사가 함께 나왔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있을 겁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은 아버지를 데리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죠.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준은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죠. 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지연 씨와는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하다. 내 인생까지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지. 전부 내 잘못이야. 민준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죠.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수할 거다. 자수요? 업무상 과실치사. 내가 책임져야지. 민준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도원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있었죠. 25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25년을 도망쳤어. 이제 멈춰야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 아버지 인생이 제 인생입니다. 도원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너를 이렇게 키웠구나. 민준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가로등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호루라기가 만져졌죠. 아버지가 간담회에서 꺼냈던 그것. 이제 그것은 고백의 증거였습니다. 도원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일 변호사 만나자. 네, 아버지. 그리고 회사에도 연락해야겠다. 회사요? 당시 회사 사람들도 책임 있어. 나만의 잘못이 아니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민준이 불을 켰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죠. 도원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물 좀 줄래? 민준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컵에 따랐죠.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도원에게 건넸죠. 도원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감옥 가면
아버지, 들어라. 내가 감옥 가면 이 집 처분해야 할 거다. 민주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배상금 내야 하니까 유족들한테. 알겠습니다. 너는 독립해야 해. 너만의 삶을 살아야지.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안전 관련 일해라. 내가 하고 싶어 하던 거. 네? 너 안전 컨설팅 하고 싶다고 했잖아. 예전에. 민주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몇 년 전 한 번 언급했던 꿈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내 얘기는 다 기억해.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죠. 그 일해라. 내가 못한 일을 내가 해. 사람들 살리는 일.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원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죠. 일평생 일해온 손. 고맙다. 오늘 함께 있어줘서. 당연한 겁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밤은 깊어갔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자수와 조사와 재판.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였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죠. 지연 메시지 오빠 미안해요. 사랑했어요. 민주는 답장을 썼습니다. 민준 메시지 나도 사랑했어. 행복해.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도원이 일어났습니다. 자야겠다. 내일 일찍 변호사 만나야지. 네, 주무세요. 도원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민주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수많은 불빛들.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삶, 지연 없는 삶. 하지만 진실과 함께하는 삶. 그는 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죠.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경보는 이미 울렸으니까요. 25년 늦었지만 민주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왔습니다. 11월 첫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주는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죠. 꿈속에서 계속 불길이 보였습니다. 그을린 라이터, 울리지 않는 경보, 비명소리.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원은 이미 일어나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이었죠.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도원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쳤습니다. 잠이 안 오더구나. 변호사는 몇 시에 만나기로 하셨어요? 9시다. 사무실로 가기로 했어. 민주는 시계를 봤습니다. 2시간 반이 남았죠. 아침 드셔야죠. 입맛이 없구나. 그래도 드셔야 합니다. 민주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죠. 계란과 빵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차려놓자 도원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들지 않았죠. 민준아, 네, 아버지, 어젯밤 생각을 많이 했다. 민주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연 씨한테 사과해야겠다. 아버지, 내 인생을 망쳤어. 내 잘못으로.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 선택이기도 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저도 이게 맞는 길이에요. 도원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죠. 너는 좋은 아들이야.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예요.
실수하셨을 뿐이죠. 도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죠. 아침을 먹고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날씨가 흐렸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차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이었습니다. 15층에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였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이도원님 맞으시죠?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사람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여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죠.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도원과 민준이 인사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죠.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언론 보도 봤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네요. 네, 제 잘못입니다. 의사가 확실하신가요?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펜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2000년 5월 17일부터. 도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공장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최상국 반장이 경보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3번. 네, 제 책상에 쌓여 있었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도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죠. 회사 지시였습니다. 예산 절감하라고. 말라고 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변호사는 메모했습니다. 일이 있었습니까?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등유 저장고에서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경보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점검을 안 해서 고장 난 줄 몰랐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늦게 알았습니다. 냄새로, 연기로. 해명이었죠.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창묵, 김영수, 이정호, 세 사람입니다. 회사가 합의를 제안했나요? 네, 한 달 후였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도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3천만 원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메모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간담회에서 보여줬던 그것이죠. 변호사가 합의서를 살펴봤습니다. 됩니다. 회사도 연루될 겁니다. 회사도 책임져야 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될 겁니다.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5년입니다. 하지만 자수와 반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집행유예요. 25년 전 일이고 본인이 자수했으니까요. 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벌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민준아, 이게 맞는 길이야.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선생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상담은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자수 절차, 조사 과정, 재판 준비, 모든 것을 논의했죠. 10시에 상담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도원이 말했습니다. 오후에 경찰서 가자. 오늘요? 빨리 끝내고 싶구나.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죠. 두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민주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도원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점심 드시고 가시죠. 그래야겠구나.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한정식집이었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바쁜 일상을 사는 사람들. 도원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이제 뭘 하고 싶냐? 아버지 말씀대로 안전 컨설팅 할까 합니다. 좋은 생각이다. 작게 시작할 거예요. 혼자서. 잘 될 거다. 너는 똑똑하니까. 음식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먹었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제 갔던 그곳이었죠. 오후 2시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원이 말했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양식을 작성했죠. 도원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 주민등호, 죄명, 업무상 과실치사, 서명을 했습니다. 이도헌, 72년 인생의 고백이었죠. 형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수 접수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도원은 민준을 받습니다. 밖에서 기다려라. 네, 아버지. 도원은 형사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닫혔죠. 민준은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10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문이 열렸습니다. 도원이 나왔습니다. 형사가 함께였죠. 청구하겠습니다. 내일 법원에서 심사받으실 겁니다. 민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구속. 알겠습니다. 합니다.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민준을 봤죠. 민준아, 민준이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괜찮다. 이제 시작이야.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없다. 너는 내 삶을 살아라.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지 마. 이게 맞는 길이야.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도원의 손목에 채웠죠.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쌌습니다. 도원은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원은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살아. 착하게.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도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를 따라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민준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지역지 기자 한설아입니다. 민준은 기억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봤던 기자. 내일 기사 나갑니다. 일면으로 그렇군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얘기하실 건가요? 네. 하지만 공정하게 쓸 겁니다. 좋습니다. 네? 하죠. 감사합니다.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도원의 죄를. 하지만 도원의 용기도. 민준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빈집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민준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올바른 선택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민준도 올바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내일이 올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11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민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빈집은 너무 조용했죠. 아버지가 없는 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설아 기자였습니다. 오늘 기사 나왔습니다. 메시지로 링크가 왔습니다. 민준은 기사를 열었죠. 25년 묻힌 진실, 공장 화재 은폐 드러나, 관리자 이도헌, 자수로 책임 인정. 민준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죄인으로 하지만 동시에 고백자로. 오전 10시 법원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습니다. 민준은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뒷자리에 미정과 지연이 보였죠. 도원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눈이 마주쳤고 도원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피의자 이도헌,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민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도원은 다시 한번 민준을 봤죠. 쓸쓸하지만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도에서 미정과 마주쳤습니다. 있으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지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내요. 꼭. 너도 두 사람은 복도를 걸어가 사라졌습니다. 오후 민준은 추모비를 찾아갔습니다. 비석 앞에 꽃을 놓았죠. 죄송합니다. 제대로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흔들렸죠. 저녁 민준은 작은 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 안전 컨설팅을 시작할 곳이었죠. 무슨 일 하실 건가요? 안전 컨설팅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 열쇠를 받고 빈 사무실에 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밤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도원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25년 전 공장 화재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상국과 미정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이제야 희생자들이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준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서랍에서 호루라기를 꺼냈죠. 입에 대고 불었습니다. 비.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늦었지만 울리는 경보. 민준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죠. 아버지, 저 잘할게요. 약속해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준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무실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죠. 밖은 맑았습니다. 하늘은 푸르렀습니다. 민준은 걸었습니다. 앞을 향해. 호루라기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영원히 귀에 남을 것입니다. 침묵의 감, 25년의 감, 이렇게 치러졌습니다.